서울 도심. 화려한 외관의 빛과 소금 교회 전경이 펼쳐집니다. 높이 솟은 첨탑과 대리석 외벽, 반짝이는 유리창이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앞치마를 두른 젊은 안내원들이 주차 봉사를 하고 있죠. 소피아 리처드스는 교회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60대의 단정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영국 출신 여성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있습니다.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며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 내부는 더욱 화려합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최신식 음향 시스템,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은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소피아처럼 소박한 옷차림의 노인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성훈 담임 목사가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강단에 올라갑니다.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지만 그의 웃음과 말투에는 어딘가 가식적인 느낌이 묻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헌금은 목표액을 30%나 초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소피아는 뒷자리에서 고개를 살짝 저으며 예배를 지켜봅니다. 그녀 옆에는 몇몇 노인 신도들이 앉아 있지만 그들도 점점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빠르게 자리를 떠납니다. 신교실에서는 금색 명찰을 단 특별 헌금자들을 위한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지훈 부목사가 소피아에게 다가옵니다. 30살 남짓한 청년 목회자로 이성훈 담임 목사와는 달리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소피아 권사님, 오늘도 예배에 오셨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지훈 목사님, 당신은 여전히 바빠 보이네요. 한지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권사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교회 일로 상담드릴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뒤편 작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화려한 본당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소박한 공간입니다. 한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말문을 엽니다. 권사님, 솔직히 요즘 교회가 너무 변한 것 같아 고민이에요. 예배보다는 건물과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은 부유한 신도들만 특별 대우하시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소피아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진정한 신앙과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 같군요. 한지훈은 주먹을 꽉 쥐며 결심한 듯 말합니다. 권사님, 저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피아는 오랜 세월 인권 투쟁을 해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건넵니다. 지훈 목사님, 정의를 위한 싸움은 지혜가 필요해요. 단순히 맞서 싸우는 것보다 전략이 필요하죠. 내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곳이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멀리서 울리는 찬송가 소리와 함께 변화를 향한 작은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지훈 부목사는 늦은 밤 교회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목회 활동 계획을 마무리하며 컴퓨터를 끄려던 그때 실수로 다른 폴더를 클릭하게 됩니다. 화면에 뜬 엑셀 파일에는 등급별 신도 관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보니 신도들이 헌금 금액에 따라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목사와의 개인 면담 횟수, 신방 빈도, 특별 행사 초청 여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다른 파일들도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교회 헌금의 상당 부분이 이성훈 담임 목사의 개인 재단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교회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이성훈의 가족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헌금으로 구입한 고급 차량을 이성훈 목사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기록도 있었죠. 한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복사합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했던 담임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증거를 모두 확보한 한지훈은 사무실을 나와 소피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권사님,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한지훈은 소피아에게 발견한 내용을 모두 전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혼란스럽지만 그 안에는 정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니 당장 교단에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소피아는 한지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아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목사님,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성훈 목사는 교계와 정계에 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고발로는 교회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한지훈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대로 두란 말씀이세요? 소피아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만으로는 부족해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오랜 인권 운동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으로 접근해야 해요.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소피아는 카페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지를 꺼내 계획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야 해요. 그리고 교회 내 여론을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죠. 동시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한지훈은 소피아의 말을 경청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사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성스러운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했네요. 권사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접근하겠습니다. 소피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빛과 소금의 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늦게까지 앉아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교회 활동을 이어가되 내부에서는 조용하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 작전에 신앙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귀가하는 길, 한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집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집에 도착한 소피아도 창가에 앉아 묵상에 잠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를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일어선 그녀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가운데 빛과 소금 교회를 향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 두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소피아의 작은 아파트에 4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지훈 부목사, 교회 장로 중 가장 원로인 김정우 장로, 재정부, 서기로 일하는 이미란 집사, 그리고 청년부 리더인 박준호까지.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 모임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본래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피아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성훈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한지훈이 발견한 증거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충격과 분노로 서류를 살펴보았죠. 특히 김정호 장로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간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 김정호 장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이미란 집사는 재정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교회 건축 헌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여기 있어요. 소피아는 모두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성훈 목사를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교회를 회복할 수 없어요. 교회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먼저 교회 내 여론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며 핵심 인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고 서로 간의 연락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죠. 우리는 이제부터 회복팀으로 활동할 겁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되 절대 정체를 드러내선 안 됩니다. 소피아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지훈은 계속해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김정우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 접촉하며 은근히 교회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란 집사는 재정 자료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박준호는 청년들 사이에 교회 본질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죠. 소피아는 전체 작전의 조율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은퇴 인권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성훈 목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본래의 사명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소피아의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요? 마치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지훈이 성경을 꺼내 에스더서를 펼쳤습니다.
애쓰더도 왕국을 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김정우 장로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모아 기도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지훈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소피아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진실뿐이에요. 그 진실이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한지훈이 떠난 후 소피아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모임을 기록했습니다. 정의로운 반란이라는 제목 아래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진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빛과 소금 교회의 첨탑이 멀리 보였습니다. 한때는 신앙과 사랑의 상징이었던 그곳이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피아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는 동안 회복팀은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정우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의 티타임에서 교회 재정 투명성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 여러 대형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더군요.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가끔 걱정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장로들 사이에 미묘한 의구심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란 집사는 재정부에서 일하면서 과거 회계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죠. 이 항목은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건축헌금이 이렇게 빠져나간 내역이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누구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질문들은 재정부 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청년부에서는 박준호가 현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토론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대해 청년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고 이 대화들은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 교회의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한지훈 부목사는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이성훈 담임 목사의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틈틈이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죠. 특히 교회 건물 증축과 관련된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교회 분위기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 모이는 소그룹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질문들이 오갔고 일부 장로들은 이성훈 목사의 결정에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회 모임에서 김정우 장로가 교회 재정 보고서의 투명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재정 관리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투명하게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성훈 목사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김정우 장로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 헌금의 경우 이성훈 목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로님, 이런 논의는 장로회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문이 퍼지면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소피아의 아파트에서 회복팀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정우 장로가 장로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이성훈 목사가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아마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소피아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왔군요. 이미란 집사님, 재정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나요? 이미란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작년 건축헌금 중 3억 원이 이성훈 목사의 개인 재단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명확해요. 한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중요한 정보를 더 발견했습니다. 이성훈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구입한 제주도 부지가 실제로는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소피아는 정보를 종합하며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장로들과 영향력 있는 교인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해야 해요. 증거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되 질문을 던져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훈 목사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피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앞으로는 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모임도 불규칙하게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성훈 목사였습니다. 한지훈은 긴장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지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성훈 목사님이 내일 아침 단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성훈 목사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소피아가 한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내일 만남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직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는 모릅니다. 그날 밤 회복팀 구성원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물결이 이제 더 큰 파도로 변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잠들기 전 창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도시의 불빛 사이로 빛과 소금 교회의 첨탑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이성훈 담임 목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성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훈 목사, 요즘 교회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 특히 김정우 장로가 재정 문제를 계속 제기하더군. 혹시 들은 얘기 없나? 한지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가끔 교회 운영에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성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훈 목사, 난 자네를 믿고 있네. 하지만 최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아. 누군가 조직적으로 나를 흔들려는 것 같단 말일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이성훈은 사무실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체크하던 중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한지훈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한지훈은 즉시 소피아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피아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날 저녁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성훈 목사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교회 재정부에서 이미란 집사가 불려갔습니다. 이성훈 목사의 측근인 행정목사가 그녀에게 최근 재정 자료 접근에 대해 추궁했고 이미라는 간신히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틀 후 교회 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 부목사가 교회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교인들 사이에서 한지훈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일부 장로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아파트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한지훈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대로는 더 이상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훈 목사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침묵이 흐른 후 소피아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나서겠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의심하는 건 한지훈 목사님이에요. 나를 의심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이성훈 목사에게 직접 접근해 그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게요. 한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소피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모함했다고 꾸미는 거예요. 이성훈 목사에게 가서 당신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알리고 그가 나를 신뢰하게 만들겠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소피아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지훈 목사님에 대한 의심은 커지겠지만 반대로 우리 회복팀의 존재는 숨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다음 날 이성훈 목사를 찾아가 한지훈에 대한 가짜 우려를 표했고 이성훈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때 진실만을 추구했던 인권 변호사가 이제는 전략적인 거짓말을 통해 더 큰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성훈 목사는 한지훈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소피아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성훈에게 교회의 안정을 걱정하는 원로 신도로 접근했고 이성훈은 그녀를 잠재적 위협이 아닌 동맹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소피아는 이성훈의 사무실에 더 자주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한지훈이 접근하지 못했던 핵심 정보들을 조금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성훈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의 실체와 교회 헌금이 흘러가는 경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한편 한지훈은 겉으로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이성훈의 의심을 달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교회 활동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이성훈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교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회복팀은 매주 장소를 바꿔가며 비밀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우 장로는 다른 장로들 중 신뢰할 수 있는 2명을 조심스럽게 접촉해 그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미란 집사는 재정부에서 주요 증거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소피아는 어느 날 이성훈 목사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토지 매입과 관련된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이성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피아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자료를 촬영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소피아는 회복팀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단 재판국에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제 고발해도 될까요? 이성훈 목사의 인맥이 두렵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교회 내 여론이 충분히 변화해야 합니다. 장로들과 주요 직분자들의 지지가 없다면 이성훈은 여전히 모든 것을 부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 내 핵심 인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확보한 후에 공식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발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정화 작업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주일 김정우 장로는 장로회에서 더욱 담대하게 재정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는 여러 장로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이성훈 목사는 처음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것은 변화의 조짐이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시작된 교회의 본질 토론은 다른 부서로 확산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화려해진 교회의 모습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성훈 목사와의 대화에서 지혜롭게 정보를 끌어냈습니다. 목사님, 요즘 장로님들이 재정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이성훈은 점점 초조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소. 곧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러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소피아의 예상대로 이성훈은 위기를 느끼자 더 큰 프로젝트로 관심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는 해외 선교 센터 건립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교회에서 그의 제안은 예전만큼 열광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복팀의 마지막 모임에서 소피아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한지훈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차례입니다. 한지훈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공존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최후의 결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명의 주일이 밝았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찬양 가사가 흘러나오고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무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이성훈 담임 목사는 강단 뒤편에서 오늘 설교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부목사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해 묵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피아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장로와 이미란 집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성훈 목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해외 선교 센터 건립에 대한 비전을 나누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지훈 부목사가 마이크를 잡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성훈 목사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진실에 대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 헌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어 왔고 많은 금액이 교회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회중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성훈 목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한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기술팀에게 건넸고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는 교회 재정 자료와 비자금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명확한 숫자와 거래 내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성훈 목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즉시 그만두시오. 그때 김정우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50년간 이 교회를 섬긴 장로로서 한지훈 목사의 말이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저희 장로회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다른 장로들도 하나둘 일어났고 이미란 집사를 포함한 재정부 직원들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각자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했고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성훈 목사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반박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성도들은 충격과 실망,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가 본연의 모습,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성훈 목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교차했습니다. 특별 장로회가 즉시 소집되었고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이성훈 목사의 즉각적인 사임과 교단, 재판국의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히 뒷자리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고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우는 빈 예배당에 홀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빛과 소금 교회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했던 예배당은 이제 더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화려한 장식들은 줄어들었고 대신 성경 구절이 적힌 현수막과 은은한 조명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새로운 담임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장로회와 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그는 교회 회복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교회 재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헌금 내역과 사용처가 교회 게시판에 상세히 공개되었고 예산 편성에는 일반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외된 노인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일부를 개조해 노인 쉼터를 마련했고 매주 목요일에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와 건강 검진을 제공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러한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한지훈과 장로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교회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특별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한지훈 목사가 첫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보다는 진솔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소그룹 모임이 교회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등급별로 나뉘었던 모임이 이제는 나이와 배경에 관계없이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소피아는 노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성경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읽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지훈이 소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모든 것이 권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건 한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피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뒤에서 지켜볼 생각이에요. 젊은 목사님과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갈 차례입니다. 그날 오후 소피아는 교회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교회 첨탑 위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을 회상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도 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그 순간까지. 김정우 장로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같았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싸움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 몰랐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세계 각지에서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녀의 마지막 전장은 바로 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법정에서의 판결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정우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의 저녁이지요.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빛과 소금 교회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